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건축 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건축 기사 자격증, 건축 기사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건축 기사에 대해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겠죠. 또는 건축 기사가 과연 어떠한 자격증인가, 또는 건축기사는 대체 어떠한 것을 시험을 보는가, 또는 알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건축기사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공자분들도 보실 수 있지만 또는 비전공자분들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자격증이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시험에 어떠한 것이 출제가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쉬운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나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쉬운 것은 그냥 이해가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시는데 어려운 것 등등을 내가 모르니까 고민이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건축기사 공부 방법이죠. 왜냐? 시험에서는 어려운 것이 항상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쉬운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가? 책에 있으니까 중요하겠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우네. 이거 이번 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격증 공부할 때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건축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 설계가 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죠. 실전건축 김강섭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대비로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제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이름인데 제 이름 받침을 빼가 읽어보시면 뭐가 됩니까? 기가서. 그렇죠. 제 강의를 또 들으면 재밌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자, 2025년에 건축기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뭐 25년뿐만이 아니라 26년, 27, 28년 계속 갑니다. 왜?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붕, 기둥, 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붕이 항상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음으로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공간이 창출되면서 그 공간을 병원으로 쓸 거냐, 학교로 쓸 거냐, 아파트를 쓸 거냐, 뭐 주유소로 쓸 거냐,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죠. 하지만 큰 골격은 같아요.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축물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건축기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건축기사를 땀으로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을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건축물이 만들어진다. 즉 공사가 이루어진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매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돈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민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다 이겁니다. 즉 주거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너 집이 있냐? 집 없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어줍니다. 민간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뭐 저렴한 가격에 그러한 건축물들의 분양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민계 임대 사업의 활성화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것은요, 뭐 소규모가 있고 반대가 뭐가 되겠어요? 대규모가 되겠죠. 그 소규모는 면적으로 따집니까? 대규모는 면적 몇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건축에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30억 미만짜리냐, 700억 이상짜리냐, 그거에 따라 소규모, 대규모 되는데, 소규모 건동주택이라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30억 미만짜리 공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700억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주택인데, 이게 소규모는 재건축을 허용한다. 낡고 허물었다. 또는 리모델링도 가능한 겁니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수선화된 재건축, 수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를 시켜줌으로다가 많은 일자리, 많은 일가, 많은 시공 그러한 곳에서는 건축기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의 완화, 즉 분양.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대형 호화주택, 중과세 방침철회 뭡니까? 세금을 완화해주겠다. 그러면서 완화해주네? 그럼 돈이 있으니까 집을 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공사에 참여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기사의 인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러분들 꼭 취득하셔서 많은 삶을 윤택하게 지내셔야죠. 자,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기사는 많이 딴다. 그래서 그 집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뭡니까? 자격증 시험을 관할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뭐 기술사 이런 것들의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를 만들고 채점도 하고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순위를 볼게요.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수백 개 모르겠죠. 하여튼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에서 당당하게 건축기사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활해 보니까 건축기사가 쓸만하구나.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취득률, 많이 공부해서 또한 많이 취업이 됩니다. 건설 현장 여러분 많이 동네에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아까 소규모라든지 대규모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고요. 취업할 곳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자격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기사가 다양한 분야로 또한 진출이 가능하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건설 현장이죠. 시공 현장.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 짓기 위해서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사의 순서가 있죠. 땅을 파서 기초를 형성한다. 토공사,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나무로 할 거냐,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철골조로 할 것이냐. 그 여러 가지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설계와 시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설계 부분도 시공 부분도 취업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또는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런 것들 감리 및 확인, 시공 및 시공에 대한 감독 및 감리가 이루어지는 분야도 건축기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자격증이 있어야 확인을 하고 감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건축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공서, 건축부서가 다 있죠. 그런 부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시험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건축 관련 연구소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거 사용할 우리가
취업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건설회사는 대표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시공만 할 수도 있고요. 자그마한 회사는 단종, 뭐 전문 건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사 자격증, 뭐 건축사 사무실, 그래서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되는지 확인 및 감독하는 감리회사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이게 뭡니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을 그려주는 회사, 사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많은 취업의 분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은 경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건설회사에서 경력 5년, 10년 쌓겠다. 그게 나중에 크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여기저기 막 하는 것보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경력을 좀 쌓아놓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도 충분하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달 일했다 옮기지 마시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옮길 때도 편하다. 이게 건축의 메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지금 취업이나 이직, 방금 얘기했죠. 처음에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경력을 이용해서 이직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전국에 건축가는 많아요. 또는 전공자도 있을 것이고 비전공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전공자일지라도 건축기사 자격증이고 경력이 쌓여진다면 사실상 전공자하고 비슷한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메리트죠.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을 들어가든 공기업을 들어가든 공무원을 하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력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뭘 보느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합격의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수당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월급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죠. 5%의 가산점이 붙는다는 건 뭡니까? 공부 안 해도 벌써 5점을 먹고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안 받는데 벌써 5점이야. 자격증이 있으니까 덤으로 주는 거죠.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만큼 5%를 더 공부해서 평균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건축 분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격증의 필요성, 어디를 취업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기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 건축기사 시험 대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이 되면 최종 건축기사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건축기사에 대해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거. 우리가 이제 25년 데뷔를 하기 때문에 25년 시험이 어떻게 일정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3번 시험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바로 볼 수가 없죠. 필기를 합격하시면 처음에 1회 시험 우리가 목표로 하겠죠. 1회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실기를 보겠죠. 근데 실기를 낙방을 했어요. 그럼 필기를 또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필기 한번 합격하시면 3번까지 실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꼭 합격하셔야 실기시험을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회 시험에 합격하면 좋죠. 그만큼 실기시험을 봄으로다가 올해 안에 25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2회, 3회를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첫 번째 1회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표 보도록 하고요. 근데 필기시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원서 접수가 있겠죠. 원서 접수를 못하게 되면 시험 못 보는 거고요. 자,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 원서 접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된 다음에 실기시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짜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다음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을 먼저 필기시험에 대해서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총 몇 개입니까? 5과목이죠. 계획, 구조, 시공, 설비, 복규입니다. 그죠? 각각 20문항씩이에요. 20문항씩. 총 100문제가 되겠죠. 5과목. 전부 다 뭡니까? 건축기사의 메리트.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뭐 콘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 구조, 시공, 설비까지. 왜 설비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콘크리트로 건물을 져줬어요. 그럼 그거에 끝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텔레비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소변 대변도 봐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뭡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들 바로 건축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건축은요 종합예술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자세한 내용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실기 같은 경우는 시공 실무입니다. 근데 필기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찍기가 가능하죠.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내 수업을 잘 들으면 저 강의할 때 저 내용 문제 사지선다형이니까 하나 중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만 찍어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거 들어보도록 하고요. 실기는 논술형 또는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시공실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기 과목에 시공이란 과목이 있죠. 이 시공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기보다 이 시공 내용이 거의 100% 적용돼요. 그 필기를 준비하실 때 시공을 좀 더 자세하는 게 좋아요. 좀 더. 그러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시공 실무. 그 시공 실무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아까 얘기했던 시공 또는 공정, 공사하는 과정, 공정. 그다음 적산, 그다음에 구조가 좀 들어요. 구조 중에 역학 좀 들어오는데 역학 문제 그 미미하고요. 자, 그러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렇게 돼서 시공 실무는 논술형 객관식이다. 아까 필기는 사지선다형으로 찍는다 그랬는데 이 시공 실무 뭡니까? 주관식이니까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 요령이 있어요. 그것만 아시게 되면 술술 우리가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주관식 답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논술형이라고 해서 뭐 그럴듯하게 주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한 내 강의를 들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게 필기와 실기에 관련된 과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100점 맞아야 되느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라. 즉 무식하게 바보처럼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진짜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버리세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목별 20문항 그래서 20문항 5과목 100문제인데 평균 60점이 합격입니다. 100점 맞을 필요 없죠. 그죠? 60점. 평균 60점이니까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자신 없는 과목은 꽈락만 면하면 된다는 겁니다. 꽈락이라는 게 뭡니까? 8문제 밑으로 맞추면 꽈락이에요. 20문제 8문제 밑으로 맞추면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만 7개 맞았다. 그러면 꽈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평균이 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꽈락을 피해가면서 어려운 과목은 꽈락만 면할 정도로 8개나 9개 맞추면 되고 그 다음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높게 점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령입니다. 요령 꼭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논술형 주관식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근데 이건 꽈락이 없습니다. 60점 이상이면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건축기사 시험 합격의 기준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1년 안에 합격하자. 빠르면 6개월 안에 합격하자. 바로 단기 합격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에듀윌에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른 데서 뭐 이것저것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바쁜 세상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공부해서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목별로 이 정도 맞춰주면 좋겠다. 당연히 맞추게 됩니다. 에듀윌에서 강의 듣고 내 강의를 듣게 된다면요. 먼저 계획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른 과목에 비해 높습니다. 20문제에서 18개를 맞추자. 9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18개
가능합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럴 거면 20개 다 맞추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시험 문제는요. 과목부 다 보면 아시겠지만 2문제나 3문제 정도. 2문제 정도는 맞추기 100점을 안 주려고 일부러 어려운 문제, 배우지도 않은 문제 그런 것들 툭툭 던져놓습니다. 100점을 안 주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18개 맞추면 10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획이란 과목 봐도 아시겠지만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더 강의해 주기 때문에 쉽죠. 그래서 편견을 끌어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시공도 마찬가지죠. 시공 아까 얘기했죠. 이걸 잘 공부하셔야 실기에서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 그렇죠? 계획과 시공 가장 편견을 올 수 있는 완벽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설비하고 법규 보통 정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점수가 가장 낮죠. 왜? 구조라는 건 지금 건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 과목이 2개입니다. 일반 구조와 역학 2개가 있어요. 역학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멘트라는 이것이 공식으로 거의 수학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니 아까 처음에 얘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구조만 역학만 계속 해야지 어려워. 그럼 시간만 나면 한 겁니다. 과락만 그것도 면할 정도로 시험에 나올 건 몇 문제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하셔서 과락만 면할 정도로 12개도 많이 맞추는 거죠. 10개만 맞춰도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점수 정도만 우리가 본다면 효율적이다. 이건 최고 점수죠. 사람마다 공부하는 취향이나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변동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내용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필기 합격이죠. 자, 그러면 과목당 어떠한 것들이 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건축 계획 같은 경우, 자, 계획 같은 아까 가장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고 그다음 평균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건축 계획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그건데 일단은 건축 계획, 건축물별 용도 특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지붕, 기둥, 벽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안에 공간을 뭘로 쓸 거냐? 병원을 쓸 거냐? 극장을 쓸 거냐? 영화관을 쓸 거냐? 아파트를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틀리죠. 만약에 아파트로 쓰긴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부엌이 들어와야 될, 거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병원으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간호사실이 있어야 되고 병실이 있을 것이 되고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배치되고 그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오는 문제가 바로 건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예요? 이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장별 1장 주택, 2장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병원 가봤잖아요. 학교 가봤잖아요. 영화관 가봤잖아요. 아파트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면 사실상 광범위한 건데 그것을 줄여서 교재에 시험에 나올 정도 딱 찍어서 요것만 중요하다. 요것만 하세요. 한다면 계획은 18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20개에서 18개예요. 자, 그 다음 시공 같은 경우. 시공은 뭡니까? 공사하는 방법 또는 재료를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먼저 재료가 정해지죠. 좀 더 강한 집으로 짓고 싶다. 콘크리트, 좀 더 강하게 철근 콘크리트, 좀 더 약하게 벽돌 또는 나무. 그거에 따른 시공 방법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똑같죠. 공사하는 순서, 땅을 파서 기초를 팝니다.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공사 각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아주 재밌어요. 또 이거 잘 알아두셔야 실기도 공부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구조는 아까 얘기한 일반 구조와 역학으로 나눠진다. 그죠? 일반 구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는데 시공만 잘 들어도 거의 비슷해요. 중복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역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학을 또 넣었죠. 역학은 우리가 수학 공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작용과 반작용, 모멘트 이런 거 나와줍니다. 공식 몇 개 정도만 습득하시면 충분하죠. 압축 강도입니까? 내리 누르는 거. 누레님이 강하다 압축 강도. 힘이 쉬워지는 거. 이거 압축 강 시간도 왜 따지는 거예요? 콘크리트다, 철골이다, 어느 정도 힘을 간다. 어느 정도 힘이 뭐예요? 위에서 물건, 가구가 내리누르고 사람이 내리누르고 자동차가 내리누르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라는 것으로 공식화된 겁니다. 과락만 피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설비는 건축물을 내부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배관 그 다음에
추우면 난방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공기조화 시스템, 실내 환경 결로 유리창에 물방울이 안 새일 정도로 해주는 거 실내 환경 시스템. 키워드 그래서 온수 난방, 증기 난방, 전기, 급배수 등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 법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집을 지면 안 되겠죠. 내 땅이 요만한데 땅이 요만해요. 그죠? 한 500m 제곱대. 땅 크기가 조그마니까 나 위로 높게 질래. 층수를 100층으로 올라갈래. 그죠? 높게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높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 일조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정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 건축 면적을 가지면 너는 층수를 제한을 둔다.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둔 겁니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관련된 내용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 좀 더 건축에서 중요한 내용, 그죠? 뭐 공무원 하시든 어디를 감리를 하시든 중요한 내용 볼 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담고 있어요. 자, 그 총 법규까지 우리가 합수 전략을 봤고요. 자, 그다음 실기. 이는 실기 들어온 시공실무죠. 시공실무 아까 주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키워드 이해. 키워드가 뭡니까? 단어입니다. 단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백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또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3점. 이거는 문제마다 배점이 있어요. 2점짜리 있고 3점짜리 있고 5점짜리 있고 1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평균 60점 합격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백화 현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모로타로의 희석화 이런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 모로타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준다면 키워드로다가 완성이 되고 채점할 때도 이런 중요 키워드가 들어가서 설명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 현상이 뭡니까? 벽돌 같은 경우에 벽에 하얗게 꽃을 핀다. 그런 걸로 보여진다가 백화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백화가 되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벽체의 강도도 약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형태 우리가 시공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실기 중에 첫 번째로 시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공정, 적산, 품질, 구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정은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내 두 문제는 이 한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 공정은요 배점이 10점에 가까워요. 한 문제가 10점이에요. 네트워크 공정표를 짜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적산은 뭡니까? 말 그대로 물량 산출입니다. 트럭 한 대에 흙이 얼마큼 쌓여질 건가? 흙이 터파기를 해서 흙이 남았다. 이거 없어야겠죠? 트럭이 몇 대가 필요하냐? 그 정도. 품질, 최고의 품질을 이용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겠다. 근데 중요한 한 문제 나오고요. 적산 문제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품질 한 문제, 구조 역학 문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실기는요 25문제, 26문제. 그럼 내가 말한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시공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공식 정리 및 기출 반복 학습 필수. 이 뭡니까? 반복 학습이 필수입니다. 계속 보시고 쓰시면 돼요. 공부한 요령도 제가 실무 시간에 실기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건축기사만 최고로 우리가 목표를 담는 건축기 짜는 거죠. 딴 다음에 그냥 헐렁헐렁 놀지 마시고 하나 더 따면 좋죠. 왜 이걸 추천해 드리냐면 현장에 하시다 보면 필요로 합니다.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안전기사. 건축기사는 건축의 시공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건설 안전기사 건설 현장의 말 그대로 안전을 필요로 할 때 현장 안전기사를 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윌에서는 기사와 안전기사를 같이 딸 수 있게 그죠? 6개월 안에 좀 더 길어져 1년까지 해서 딸 수 있게 공부를. 근데 이거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건축기사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이 건설안전기사는 건축기사보다 쉬워요. 쉽습니다. 역학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기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건설안전기사는 그냥 덤으로 들어옵니다. 즉 공부하기가 더 편해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대를 건축기사를 두고 그걸 이용해서 건설안전기사까지 들어와 준다면 자격증을 2개 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애들이 2가지에 대한 퀄리큐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격증에 대한 비율 보시게 되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이게 막대 그래프 되어 있는데 색깔이 바로가 됩니다. 19년, 20년, 20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어. 이 데이터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에듀윌에서 건축기사를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 강의가 있어요. 기본서 강의 바로 뭡니까?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공부하는데 모른다고 계속 그 막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설렁설렁 끝까지 보는 거예요. 처음 끝까지 그냥 몰라도 넘어가고 알면 알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봅니다.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기출해설 바로 관연도 문제 6개년입니다. 6개년 이걸 안 다음에 기출해설 이걸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신감이 엄청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핵심 요약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과연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에듀윌에서는 CPT 연습 제공 실전 모의고사로 모의고사식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 단기 합격입니다. 난 뭐 자신 있어, 뭔 좀 알아. 그럼 바로 요것만 할래. 요것만 할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이거는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단기간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기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네. 그러면 넘어가고 난 별 볼 일 없는 걸 봤는데 시험엔 잘 나온다는 거네.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필기와 실기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뭡니까? 올해 안에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제일 잘생겼죠. 자, 건축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보시고 자신감을 찾고 단기간에 합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